안녕하세요. 배경 지식을 강의하는 언더북 스탠더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가렛말 하동사람 빈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화개장터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익숙한 가사와 리듬을 흥얼거리게 해주는 유명한 노래 화개장터.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경상남도 하동마을에 화개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화개장터에서 닷새마다 열리던 장, 화개장은 과거 전라도와 경상도의 상인들이 만나 흥정이 이루어지던 5일장이었습니다. 하동 평사리를 감싸는 지리산과 섬진강이 지닌 역사적 자취와 넓은 드녀기, 토지소설의 배경으로 더없이 어울려 보였다. 오늘 함께 알아볼 토지의 저자 박경리는 이곳 화개장터가 위치한 경상남도 하동군을 소설 속 주요 무대로 삼아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하동군 악양면에서 2km쯤 떨어진 상신마을의 조부잣집 이야기를 들으며 작품 구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설 토지 속에서는 실제 조부잣집에 천여 평이나 되는 돌담 안의 대지, 뒷곁에 대나무숲, 앞들의 연못 등이 등장인물 최참판댁의 모습으로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참판댁의 몰락과 재기 과정이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 만주의 간도 용정, 경상남도의 진주, 그리고 서울을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공 최서희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한일합방이 되자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일본의 감시를 피해 간도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 간도는 소설 토지의 주요 무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간도는 한반도의 위쪽에 백두산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간도라고 하면 지금의 연변이 위치한 두만강 위쪽의 북간도를 말하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곳 간도는 음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강성해지자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발해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청나라가 조선에 재침입을 하여 버린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간도를 무인 공간지대인 공금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청나라의 선포에 의해 청국인도, 조선인도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금지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간도, 사이간, 섬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설 토지 속에서는 주인공 최서희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여서 토지를 개척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설 속에서는 간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습으로 담겨 있지만 현재의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중국 현지에서는 영길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9세기경 간도에 많은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한제국 시기에도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간도는 중국의 영토가 된 것일까요? 18세기 초 1712년 숙종 38년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두 나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두산 천지 아래에 세운 비석으로 이 백두산 정계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나눈다. 서위압록, 동이토문, 고어분 수령.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하얼빈으로 흐르는 송화강, 숭화강 상류의 토문강. 이 백두산 정계비에 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한 간도는 엄연히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청나라가 간도의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에 표기되어 있는 토문강이 아닌 두만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이곳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려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09년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는 대가로 일본은 청나라에 간도를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간도에는 우리나라 민족이 약 10만 명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나라의 여진족은 불과 2만 명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간도에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등 항일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간도는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과 중국, 청나라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채 중국의 영토가 된 우리의 잃어버린 땅입니다. 게다가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1931년 백두산 정계비가 없어졌고 간도에 대한 역사적인 물리적 증거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장 박경리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박금희입니다. 시 오적으로 유명한 김지아 시인은 저자 박경리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박경리는 1945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46년 혼인을 하여 딸 김영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대학 졸업 후에 황해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저자 박경리의 남편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행방불명되었고 이어 박경리의 3살 난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큰 슬픔에 빠진 저자 박경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55년 소설 영마, 등신불 등 여러 유명 소설을 집필한 현대문학의 거목 김동리 작가의 추천으로 박경리는 현대문학지에 단편소설 계산을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명 박금희가 아닌 김동리가 지어준 박경리라는 필명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대한민국 현대문학계에 큰 획을 그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 토지는 1969년부터 연재가 시작되어 1994년에 완성된 총 5부 25편의 소설입니다. 연재 기간이 무려 26년에 달하는 대하소설 토지 속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까지를 배경으로 한 최참판 댁의 몰락과 재기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말은 대한제국 시대를 일컫습니다.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역사 속에 아관 파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아관이란 러시아 공관, 즉 러시아 공관을 말합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자주성을 띤 국가 수립을 바라던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제국의 일대 황제가 됩니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구별하고자 대한제국의 구한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한말 대한제국은 3년도 안 되어 경술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한일병합조약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자 박경리는 지난 시절 우리 민족이 겪은 힘든 삶을 소설 토지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 속 1897년 구한말입니다. 경상도 하동군 평사리에 최참판 댁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최참판은 5대째 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만석군이었습니다. 여기서 참판이란 나라의 중요한
정무를 맡던 벼슬로 지금의 차관급의 직책에 해당됩니다. 최참판의 아내 윤씨 부인과 아들 최치수. 아들 최치수는 최참판가의 가문을 이을 마지막 아들입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 최참판이 세상을 떠난 후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가 김계주에게 겁탈당해 김환을 낳았으나 떠나보냅니다. 김계주는 동학 접주가 된 이입니다. 어느 날 아들 김환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구천이라는 가명으로 최차판 댁의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김환은 최차판 댁의 아들 최치수의 아내인 별당 아씨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김환과 별당 아씨 두 사람은 지리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로 인해 최치수는 타락한 생활을 하며 얼룩진 시간을 보내다 최차판 댁의 재산을 탐내고 있던 귀녀와 양반의 음모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최참판 댁의 유일한 대를 이을 사람은 주인공 최서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서희는 최치수와 별당아 씨의 딸로 아버지 최치수가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도망쳤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최씨 집안을 이끌 마지막 사람입니다. 11살의 어린 나이로 만석 살림을 물려받은 최서희. 하지만 외가 쪽 먼 친척인 조중구의 계략으로 최씨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며 어린 최서희는 위협을 당합니다. 이제 주인공 최서희는 충직한 하인 김길상을 비롯하여 평사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도 용정으로 이주합니다. 2부에서는 간도에서의 주인공 최서희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간도에 정착한 최서희. 그녀는 가문을 되찾으려는 일념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도망 나오면서 가져온 재물들로 콩, 두류와 토지 거래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등 공공연한 친일 행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서희는 간도로 함께 온 하인 김길상과 혼인을 하여 2명의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인 김길상은 가문에 대한 무서운 집념을 갖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허물 수 없는 신분 계급의 벽을 느끼며 고독감에 빠져 있습니다. 최서희 또한 남편 김길상이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있는 모습과 그와의 신분 격차로 인한 사회적인 시선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주인공 최서희는 과거 최씨 집안을 소나기에 넣은 외가 쪽 친척 조중구에게 접근을 하여 빼앗긴 재산과 토지 문서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길상은 간도에 둔 채 2 아들을 데리고 평사리로 귀향합니다. 이어 3부에서는 꿈에 그리던 고향에 정착한 주인공 최서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4부에서는 최서희의 2 아들인 김한국과 김윤국이 방황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3.1운동 후 학생운동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자신들의 풍족한 처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황국과 윤국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공 최서희 또한 집안의 재산을 부담스러워하는 2 아들을 보면서 공허감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5부에서는 일제의 패망조짐이 날이 갈수록 짙어가는 1940년부터 광복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의 시대적 배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내일이자 희망인 젊은이들이 징용과 학병, 정신대 등에 끌려갑니다. 평사리에서도 끌려간 남편과 자식들을 애타게 찾는 여인네들 그리고 노인들의 탄식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8월 15일 드디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이 평사리 온 마을에 전해집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 광복까지 약 60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고된 삶 그리고 역사를 무려 600명이 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여 생생하게 형상화한 대하소설 토지.
우리나라 현대 소설사의 대작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지식이었습니다.